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좀 해양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느낌이 네. 매주 제 옆에는 네. 사례분이 또 등장하셨는데 네. 이런 일이 처음인 것 같아요. 덕분에 저희도 분장을 빨리 했습니다. 한 번 덜 있어가지고. 자, 오늘 단출하게 저희 셋만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들마저 단출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 오늘 보여드리는 내용이야말로 우리 빅벙커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다룬 예산이 몇 개였는지 혹시 알고들 계십니까? 14개이더라고요. 14개. 그렇죠. 아, 아니네요. 자, 빅벙커가 지난 7개월 동안 다룬 예산이 총 14개입니다. 이쯤에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네. 자, 첫 번째 주제 예산 뭡니까? 공개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주제 예산은 25억 원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뭐 첫 방송이라 기억에 남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주제가 주제인지라 이승수 의원께서 계속 눈을 위로 들지 못하시고 이제 뭐 땅을 보고 계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뭔지 모르게 기가 죽어갖고 좀 고개를 들지 못했던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그렇죠. 네. 이 의원님 네. 긴장이 좀 되시죠? 네. 지금까지 얼마나 가셨습니까? 이 의원님 사실 굉장히 좀 이게 고개가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의원님. 사실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날은 아주 예. 이 정도면 어떻게 힌트가 됐나 모르겠는데요. 네. 바로 뭐 주제를 공개도 되겠지만 두 분이 또 내심 네. 그간에 또 힌트를 또 주는 재미가 있으시니까 네. 갈 때는 공부하러, 가고 보면 외유. 에이 뭐 힌트가 정답을 힌트만 얘기해요. 뺏겼네. 이게. 전 여행이냐 일이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행이냐 일이냐. 네, 뭐 여기서 뭐 답 다 나왔네요. 아우 야 저거 생각나네. 빅벙커가 2017년까지 부산시 의원과 16개 구군의원의 해외 출장을 전수조사했습니다. 피곤했어요. 일정을 사실 보면 난지근 장소들이 너무 나열돼 있고 네. 누가 봐도 베르사유 궁전, 에펠탑, 개선문, 샹젤리제 스트리트, 예능 프로스 가고 싶습니다. 유람선. 솔직히 파리 가면 다 가는 여행 가는 데잖아요. 이제 쭉 넘어가서 아울렛을 견학. 아울렛. 네. 감기매라고 하기에는 네. 거꾸로 간 것 같아요. 너무 거꾸로다. 관광 간 김에 잠깐 저 목적에 맞는데도 좀 다녔다.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다른 데 보고서하고도 많이 좀 겹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조금 그 인터넷에 나온 부분들을 거의 그냥 동일하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논문들하고도 네네. 좀 겹쳐요. 약간 심각한 지역이 있었어요. 네. 금정구 의회와 서초구 의회 네. 2016년. 이건 뭐 비슷하네요, 거의. 폰트가 달라요. 폰트. 진하기도 다르고. 예, 예. 많이 다릅니다. 사진까지 스마트 쓰레기통 보이세요? 네, 봤습니다. 전체 보고서 중에 32%, 57개가 이게 또 판단이 됐는데 세금이 7억 5,300만 원. 저 방송이 좀 신랄했어 사실은. 그 여행의 내용이거든요. 이게 참 이런 보고서를 받아들자고 시민들이 세금을 내신 게 아니잖아요. 제목부터 바꿔야 됩니다. 여행이라고 했다는 것부터도요. 공무국의 여행이 되니까 공무로 여행을 간다라는 착각과 그렇죠, 그럴 수 오해를 있어요. 불러. 옛날 생각 좀 나고 그러시죠. 네, 네. 자, 빅벙커 첫 번째 주제는 지난 3월 18일 방송됐었는데요. 부산시와 16개 구, 군 의원들의 공무국외 여행입니다. 네. 주변 의원님들 사이에서 뭐 어떻게 반응이 어땠어요? 뭐 반응은 확실하게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뭐 내용을 보고는 100번이고 뭐 끄덕끄덕 뭐 다 맞아 하다가도요. 좀 감싸주지 않아서 좀 내심 섭섭했다. 사실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만은 확실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또 사실 그 얘기는 유독 또 세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갖고 반응이 없었을 수가 없죠. 이유를 생각하셔가지고 좀 참으실 필요도 있었는데 네, 이제 와서는 저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방송만 나가고 화제만 되고 변화가 없으면 문제지만 네. 이거는 진짜 좋아요. 자연스럽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의원님. 네, 지난번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조례가 아닌 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5월 29일에 부산광역시 시의원 공무국외 출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네. 또 공무 국외 출장 심사를 의원들 스스로가 하는 이런 셀프 심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런 내용도 조례에 좀 반영이 돼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 특히나 이제 셀프 심사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전체 위원회 중 3분의 2 이상이 민간위원으로 구성이 됐고요. 특히 심사위원장은 의원이 아닌 민간 의원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환수 조치 내용인데요. 이 조례의 제16조를 보면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는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까지도 철저하게 그렇죠. 검증하겠다. 더 깊은 소식은 네. 부산시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에서도 네네. 관련 조례를 다 개정했다는 겁니다.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래서 방송 당시에는 북구만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이제 부산이 비판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네네. 오히려 이렇게 16개가 다 했다는 건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자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난 8월이죠.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부산시 의원들의 공무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사가 보다 깐깐해졌다고 하는데 많이 깐깐했어요. 피곤해졌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어땠을지 빅벙커가 그 뒷이야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조례가 생기고 나서 첫 연수였는데 예, 잘 다녀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정말 많이 걸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다른 상임위에서 한 2만 5천 보,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만 보를 걸었습니다. 여행사를 안 끼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조절할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1시간 반까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만하자. 진짜 심도 깊게 많이 물어보고 다양하게 의견을 나눠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좋았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 나니까 아마 이런 이제 심사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희들이 아직까지도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 아직까지 3명이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번에 저희들이 심사할 때는 아무도 이렇게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다음에 아예 그냥 안 들어갈 거면 객관성을 맡기고 심사위원 자체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진짜 민간 전문가들 중심으로 구성해가지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달라진 점에 대해서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로? 한 80점? 네, 드리고 싶은 게 저 개인적인 이번에 제 느낌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미쳤습니다. 70점으로 할 거. 부산교육청에서도 또 갔다 왔습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여기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또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당황스러워요. 이거 관광 일정 아닙니까? 관광객의 입장에서 가보겠다고 하는 거는 정말 아니에요. 의원들이 가서 몸소 체험을 해야 합니다. 관광객의 입장에서 체험을 하신다고요? 되게 참신한데. 아이도 관광하는 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광마이스 산업국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것이 잘 운영이 되는 그런 것을 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전의 계획서랑 큰 차이를 느끼는 계획서는 5건 중에 1건도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라 봅니다. 시민들은 좀 뭔가 변화를 갈망하고 열망하거든요. 그런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만큼 국무부의회행은 변화하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일 것 같고요.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를 만들어서 갔다 오니까 근거가 이제 명확해졌다라는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무부의회행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의회 자체에서 좀 심각한 내부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변화의 정도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점수 매기고 순번 매기는 거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지침이라. 네. 한 60점. 네. 네, 양미숙 사무처장님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근데 양미숙 사무처장님이 점수를 좀 짜게 주셨어요. 60점은 조금은 섭섭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이 의원님이 점수를 만약에 주신다면?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90점을 뭐 100점 주는 거는 맞지 않고요. 아이고. 90점을 주고 싶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거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 왜 갑자기 안 저는 보여주는 걸 거. 왜 이 의원님은 이런 게 90%를 했을까? 출장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 보시면은 방문하기 전에 기관에다가 이렇게 다 질문을 다 넣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갈 때 이런 질문을 하겠다. 기관에서 당일날 다 답변을 가지고 와서요. 네. 이렇게 답변을 다 제출을 또 해주고 그러니까 저희가 한 만큼 오더라. 인정할 만하고요. 네. 시민단체든 이 방송이든 간에 모니터에서 어딘 정말 잘했다, 어딘 여전하다 네. 이런 걸 해줘야 또 경쟁을 좀 하지 않을까 그 싶어요. 지적을 해야 되듯이 잘한 것을 분명히 잘한다고 해 주어야 합니다. 그죠? 네. 예. 저는 근데 아까 양미숙 그 사무처장님 점수 60점 주셨잖아요. 네. 반대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낙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낙제였는데 네. 일단 낙제는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네, 그러고 보니까. 이 까칠한 분이 그래도 점수 준 그러니까요. 거예요. F와 D는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요. 졸업을 할 수 있는 것과 졸업을 못하는 그렇습니다. 네,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은 외국 국외 연수였다는 것을 또 앞으로 보여주시면 되고요. 자, 아무튼 저희 빅벙커도 끝까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확인할 게 공무 국외 출장이 이게 다가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지 먼저 예산 공개합니다. 완전 말 그대로 쓰레기법입니다. 그게 무성보다 더하지. 우리 무성은 옛날에 그래도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줬지 않습니까? 일일 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8년 전에 근무를 할 때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8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7명밖에 없어. 아 그래 뭐 사람이 들어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전 16년도 이전에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전에는 아니야 뭐 말로만 제가 보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페널티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를 프랭카드를 다 붙였습니다. 업체를 바꿨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대행업체의 비리가 있어가지고 저희들 작년 가을부터 이제 일단 한 겹체를 더 뽑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었었고 한 군데는 이제 무혐의로 계약 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둘 다 사회적 무지를 일으켰기 때문에 페널티로 물량을 조정해가지고 세 겹체로 지금 해가지고 올 2월 달에 한 겹체를 더 뽑아가지고 7월 1일부터 지금 세 겹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 대행업체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지도 점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연 4회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근로자를 다 모아가지고 일일이 대조를 다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이번에 올해 하면서 이제 작년까지는 혹시 뭐 행정적으로 잘못된 게 있으면은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1000만 원을 가지고 감액을 했었고 실제로 이번에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이전에는 좀 손범망이었다면 지금은 실제로 철저하게 지금 감액을 지키면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정구가 이제 아무래도 무리를 일으키고 제일 먼저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개선이 될 거고 저희는 이제 깨끗하게 운영을 할 것이라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굉장히 전 보기가 좋았어요.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지난 5월 6일부터 3주간 방송됐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에 관련된 얘기였는데요. 반년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네네. 금정구의 그 2개 업체 중에서 한 개 업체는 담당 구역이 줄었다라고 조금 전에 이제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개 업체는 내년부터 계약 해지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가장 큰 걱정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이제 노동자분들의 문제인데요.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고용 승계를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른 구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이 고용 승계 부분이 해결된다는 부분은. 금정구가 설레를 좀 잘 남긴 것 같아요. 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당시에 수사 중이라 자세한 얘기까지 못했거든요, 방송에서. 네. 근데 최근에 판결이 나왔는데 뭐 30억 원이나 횡령을 했다는 얘기가. 그렇죠. 수영구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하는 업체 총 2곳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2곳이 그 같은 업체예요. 네네. 가족이 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 운영을 했는데요. 아들이 따로 운영하던 주유소의 직원이나 친인척, 지인들의 이름을 이제 빌어서 허위 등록을 해가지고 2003년부터 2017년도까지 무려 15년입니다. 30억 원을 횡령을 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15년간이나 횡령을 한 시기죠. 15년간이나 유지가 됐다는 게 그 상황이 그죠. 좀 기가 막힐 따름인데. 자, 그럼 비리가 밝혀졌으니까 수영구가 그 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됩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수영구가 내년부터 대행을 할 업체를 공개 모집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공개 모집에서 문제 생길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그 폐기물관리법 14조 7항 7호에 보면 형을 선고받고 3년 동안에는 계약대에서 제외한다. 당연한 거겠죠? 예. 근데 이렇게 당연한 게 해서 2 업체가 참여를 못하는 게 맞는데 그 한 업체는 그 환경부로부터 공개 모집 참여하던 해석을 받고 그중 한 업체는 네, 또 다른 업체는 법원으로 행정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참여를 이제 하게 됩니다. 아니, 수영구가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이럴진데. 자, 아무튼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시청자분들, 시민들께서 선정 결과를 또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수영구의 공개 경쟁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빅벙커가 또 취재해봤죠. 보시겠습니다. 제가 왜 모릅니까? 왜 알아야 되는데? 작년에 내가 갔을 때 뭘 했습니까? 구청장님. 작년 제가 문제가 생기면 일벌밖에 한데 다른 일이라니요. 작년에 구청장실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아니 일벌밖에 안 했고 지금 뭐 했습니까? 행정 뭐 했어요? 말을 돌리지 말고 말을 돌리다니요. 2개 업체가 왜 신청을 하는지 모릅니까? 설명을 안 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환경부의 질의해시를 받아서 처음에는 입찰 통보를 했어요. 지금 모르고 내한테 묻습니까? 일벌 뺏겨 갖고 은비를 차기를 했잖아요. 왜 말이 틀립니까? 약속이. 내가 무슨 일벌밖에 한다 했어요. 부청장님의 그 약속하고. 아니 법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내가 처벌할 수 있는 법적입니까? 아니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수영구 구청장이 분명히 일벌백계 한다 해서 계약 해지를 하면 됩니다. 그냥 12월 31일 날 계약 종료를 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계약 해지도 안 되고 입찰 공개 제한도 안 되고 이러는 바람에 저희가 이제 구청장한테 이제 규탄하는 거예요. 수영구청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업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봐줬다라는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저희들 수영구청이 이번에 저희 구청도 여태까지 좀 독점 구조가 있었는데 95년 개창 이후로 최초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개 모집을 새로 실시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리 업체들 2개는 1차 서류 심사도 통과하지 못하고 6개 업체 중에서 못 들어갔죠. 불시 점검이 훨씬 효과가 있다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부터 꾸준하게 지금 불시 점검을 해오고 있고 새로운 업체도 물론 그런 불시 점검을 저희들이 이어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사 간의 갈등에 있었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보완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이런 표현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아까 이제 노동자들이 이제 화를 내신 것처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처벌을 받았는데 입찰에 참가하느냐 이런 거는 정말 화가 나실 만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죠. 전 이해합니다. 그거는. 어쨌거나 수용구에서 그 노력한 모습이 보였던 것 같고요. 앞으로는 더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문제가 발생을 해도요. 차후에 뭐 지자체가 그걸 뭐 계약금을 환수하는 걸 뭘 할 수 있다거나 페널티를 줄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권한이 조례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보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 계약 해지나 환수 같은 페널티 내용이 있는 게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요. 네네. 있는 곳이 금정, 서구, 동래, 동구 4곳이고요. 네. 그 남구와 북구도 이런 걸 넣어가지고 6군데가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10군데가 없는 거죠. 생각보다 적네요, 정말. 네. 그 16개 부분 중에서 6곳이니까 아직 소수고요. 예. 조금 더 좀 빨리 좀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영제 부분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의 그 노동 승계를 보장하는 한에서 그렇게 된다면 말씀하신 이런 많은 부분들이 많이 아마 투명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그런 합니다. 방법도 좋죠. 청소는 항상 하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결국 뭐 부산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일이니만큼 16개 구군과 부산시의 해결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부산시 이런 노력이 다른 구로도 이제 확대가 돼서 하루빨리 조례와 계약서 내용이 강화되는 쪽으로 변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난 4월 1일에 방송된 해운대 수목원이에요. 근데 기억나십니까? 매립가스 배출구에 라이터 켰다 불. 네. 라면 끓여 먹어도 될 정도. 예, 바로 밑에 막 네. 이 가스가 막 있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2% 나왔잖아요. 2%. 네. 그러면 불 붙이면 안 붙네요. 붙지 않습니다. 아니 이제 책임지게 붙지 마세요. 아무도 안 붙지. 일반적으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붙어도 그래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게 오, 왠지 당황했어. 속에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해운대 수목원에 설치된 배출구가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 그 눈높이 정도여서 이게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아이들이 와서 있을 때도 이 배출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예, 엄밀히 말하면은 예. 자, 아무튼 취재 당시에 빅벙커가 배출구 높이에 대한 문제를 또 저희가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환경공단에서는 배출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높이고요. 배출구 주변에 안전 펜스까지 설치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약속이 지켜졌을까요? 저희는 또 확인하잖아요. 빅벙커가 현장 가봤습니다. 어떨까요? 얘네들이 왜 있는지 아세요? 그 외래종 식물 뜯어먹으라고 있는 거예요, 쟤네들이. 저기 많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부산환경공단이 약속을 또 지켰습니다.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이면 서로의 신뢰가 높아질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전혀 안 된다 그러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분노 게이지, 그거는 안 되죠. 사실 우리 수목원에 힐링하려고 가는 거지 뭐 가스마시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멘트 셉니다. 예. 얼마 전에 사실 저도 9월 말에 가봤습니다. 어떻든가요? 식물들 가보셨다니. 식물들의 상태를 봤을 때는 아직도 갈 길이 더 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활착하는 뭐 시간이라는 것도 있는 거고 하니까요. 내년쯤에 또 한번 확인해 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이 기사를 이어서 또 반가운 소식을 전하자면 최근에 다뤘던 주제인데 새마을 장학회 기억나시죠?
여담이지만 그 당시에 또 이제 이승숙 의원님이 굉장히 그때 다시 또 시선이 아래로 이제 좀 돌아오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40년이 넘도록 부산 시민의 세금이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의 장학금에 쓰인 것도 모자라 이 중복수혜까지 있다는 점에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놀랐던 그런 얘기였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잖아요. 장학금도 없어지는 건가요? 지금 현재 조례가 대학생이 출소돼 있는데 고등학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자들 사기를 끊지 않기 위해서 대학생까지 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부산 MBC가 심층 보도한 새마을 장학금의 각종 문제점과 관련해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장학금 배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새마을 장학금 관련해서 시민단체에서 좀 부당하다, 특혜 논란도 있고 위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마을 장학금을 폐지할 것을 이제 입장을 행정자치국장에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부산시의 입장은 그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 장학금 관련돼서는 지급할 계획은 전혀 없다. 그거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입장을 밝혔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구했던 장학금 자체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시의회 상임위원장 면담을 통해서 저희들의 입장을 새마을 장학금 조례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 목소리를 낸 자체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변화도 실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사실 폐지라고 하지만 2021년 완전히 다 실시될 때까지 내버려 두겠다는 것 같은데요. 뭐 어차피 저절로 없을 조례라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굳이 나서지 않겠다 이런 이제 소극적인 자세인데 그게 뭐가 무서울까요? 이게 그냥 먼저 소극적인 자세를 하는 거잖아요. 피곤해지는 거? 대학생한테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공무 국외 출장으로 이제 쭉 시작을 해갖고 새마을 장학금까지 총 4가지를 이제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확인할 주제가 남아 있는데요. 힌트 한번 주실래요? 지금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법과 원칙에. 법과 원칙에. 네, 이게 유행어입니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부산시의 유행어입니다. 무슨 말만 하면 저희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 9월에 방송된 기장군의 수상한 계약 편입니다. 방송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니까 정 수장님이 간략하게 먼저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시작해 볼까요? 기장군이 전체 공사 계약 중에서 거의 90%가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번 통계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곳은 거의 제가 발견할 수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업체와 2년 동안 무려 64건이나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계약 금액을 과다하게 준 거고요. 이 기장군이 A 업체한테 적정 금액의 2배. 약간 더 중요해요. 2배를 준 것이 감사로 밝혀졌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현장 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자격증만 대여해준 것으로 이제 의심이 돼서 감사원이 수사 요청을 한 상황인데요.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히 불법이고 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중죄입니다. 참고로 감사원은 웬만한 거는 수사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다시 들러도 참 놀라운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해수욕장 양빈 사업 모래 이게 새로 하는 거 그것도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작년과 올해 기장군 양빈 사업에 최종 입찰된 업체들의 그 관계를 살펴보면요, 실제로는 한 사람이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인이거나 이런 어떤 특수 관계, 이런 관계를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게다가 해수욕장에 투입된 그 모래 양인데요. 이 모래 양의 또 의심스러운 부분까지도 문제가 됐던 그때 좀 저희가 다뤘었죠. 부분이 있었죠. 최근 기장군의회 군정질문에서 양빈 사업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또 기장군의 입장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보시겠습니다. 군수님 앉으세요. 제가 정중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사과드리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과드리고 군부에 사과하십시오. 군수님 자리에 엉뚱한 걸로 사과하세요 했어요? 당신이라고 했다고?
저 화면은 일광해수욕장과 임랑해수욕장의 양빈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600루베 가까이가 빕니다. 현장 확인하시긴 하셨습니까? 물량 확인? 예, 구입한 모래를 양분하는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만 구입한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물량이 지금 안 맞는데요. 저희 입찰 업체는 어디입니까? 수입입니다. 그렇죠. 서땡 건설입니다. 그런데 왜 전혀 상관도 없는 고땡이라는 업체에서 이 시험 결과를 받습니까? 그런데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부산 기장군이 군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50명을 경찰에 무더기 수사 의뢰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장군이 구체적 내용 없이 의혹만 제출했다. 보완할 부분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수사 요청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장군이 제출한 수사 의뢰 명단에는 정작 의혹의 정점에 있는 오군수 본인과 해당 업체는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결과가 정확하게 좀 제대로 나와서 예. 뭐 확실하게 이걸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한 번 더 다룰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많이 보셨던 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여드린 이 변화는 사실 첫걸음에 불과하고 시원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더 저희가 지켜보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가 추적했던 주제들을 다시 점검해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는데요. 이 어떤 문제점을 일회성으로 짚어가는 프로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유익하지만 무서운 프로가 될 수 있겠다.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저희 제작진 스스로 저희 모든 출연자 스스로도 좀 무섭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됐거든요. 네. 아무튼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좀 아쉬운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빅벙커가 연말 특집 방송들로 인해서 잠시 이번 참에 자리를 좀 비우게 됐습니다. 더 꼼꼼히 또 준비를 해서 지금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준비를 더 단단히 해서 내년 1월에 돌아올 것을 저희가 다시 약속을 드리고요. 1월에 보는 건가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